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망한 경력과 연봉을 가진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여성입니다. 이제 이 같은 여성이 갑자기 가족의 악몽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존경의 한계가 날마다 짓밟히고 한 사람의 탐욕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들 중 한 사람이 여기까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결심한 순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옥사나가 이고어의 가족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8만 헤아를 버는 유능한 전문가인 그녀는 자신의 자율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적당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녀를 위해 뛰는 마음을 가진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문제. 그의 어머니 타트티아너 드마일리어프너는 수염라는 단어를 생활 방식으로 바꾼 여성입니다. 첫날부터 그녀에게 옥사나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지나지 않으며 기껏해야 무자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고어는 그의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낙관적인 옥사나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실수. 결혼식 직후 작은 원조가 시작됐다. 여기엔 약이 있고 저기에는 전기세가 있고 슈퍼마켓에 가는데 몇 달러가 듭니다. 옥사나는 조용히 침을 삼켰고 이고어는 순종적인 아들처럼 어머니의 모든 전화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 주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TV요. 부끄럽네요. 새 것이 필요해요. 해안에서의 휴가. 내 건강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겨울 코트. 이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고르는 언제나 이고르였고 마치 그것이 그의 도덕적 의무인 것처럼 부부의 은행 계좌를 비웠습니다. 옥사나는 우리는 계획이 있고 아이를 원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합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또 다른 변덕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어 지갑을 손에 들고 달려가라는 어머니의 전화뿐이었습니다. 밤이 오기 전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예의도 없이 타티아나는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만해. 당신이 돈을 헤엄치는 동안 나는 비참하게 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옥사나, 오늘부터 당신은 월급의 절반을 나에게 주게 될 것이다. 공평하다. 결국 내가 없었다면 이고르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도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이어진 침묵은 날카로웠다. 옥사나는 야채를 썰 때 사용했던 칼을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 달에 4만. 심각한. 타트티아너는 공을 밟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불가촉천민이라고 믿는 자의 오만함으로 그녀는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다. 내가 아들을 키웠으니 이제 당신이 나를 부양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바로 그때 옥사나 내부의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1년 반의 굴욕과 양보, 개구리를 삼키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요구할 뻔뻔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옥사나는 자신마저도 겁이 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한 푼도 안 드려요? 뒤따른 것은 분노의 광경이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소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은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 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옥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고 나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논쟁이 확대되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마비된 이고르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코 아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두려움은 옥사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트티아너가 그녀를 ATM처럼 대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어 조건을 적기 시작했다. 한 달에 4만 달러.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허가 없이 여기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돈은 매주 소액으로 받게 되며 실제로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승인 없이는 1,000레알을 초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결국 청구서를 지불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타티아나는 분개하여 헐떡거렸다. 너 미쳤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옥사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변덕을 지지한다면 내 속도에 맞춰 내 조건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후원자를 찾으세요. 가려진 위협은 이고르가 무아지경에서 깨어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개입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굴욕을 느낀 타티아나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이대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정당하게 내 것을 가질 것입니다. 문이 쾅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고어는 마침내 피해의 정도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옥사나는 사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동을 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땠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떤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를 그녀의 자리에 두거나 내가 내 자신을 두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집에서. 다음 날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고어는 그의 어머니가 줄을 서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가장 더러운 속임수에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배은망덕한 아내 가난한 과부를 자신의 운명에 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사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후퇴하는 것은 예속된 삶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며 그녀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2주 후에 타티아나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군을 데려왔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타티아나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사나의 비인간적인 탐욕을 증언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증인인 이고르의 사촌 나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봐요. 나탈리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여기 그녀는 내 며느리로 돈을 벌고 있는데 불쌍하고 아픈 노파인 나는 그녀에게서 1,000루블도 얻지 못합니다. 나탈리아는 경멸과 도덕적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옥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이고어는 타니어 이모의 외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옥사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고 그 침착함 때문에 시어머니는 더욱 짜증이 났다. 그런 다음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문제를 정리합시다. 타티아나 드미트리에브나, 작년에 우리에게서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나탈리아에게 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는 그것을 피하려고 말을 더듬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옥사나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며 끼어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모든 루블, 그리고 그는 약, 슈퍼마켓, 전기요금, 옷, 새 TV, 스파 여행, 욕실 수리, 거실 가구 등 외과적 정확성을 가지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합산하면 작년에 23만 루블이 나왔습니다.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은 포함하지 마세요. 나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헐떡거렸다. 이고르가 집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약속 장소에 데려가는데 보낸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옥사나가 사촌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말해보세요. 나탈리아, 시어머니께 얼마를 쓰시나요? 여자는 당황해서 몸부림쳤다. 글쎄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옥사나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의 절반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달라요? 왜 가족을 빨아들이기 위해 감정적인 협박을 하지 않는 거죠? 타트티아너는 바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탈리아,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예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옥사나가 차갑게 정정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우리는 죄책감 없이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변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탈리아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표현된 불신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타니아 이모.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맹국의 배신은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타티아나는 벌떡 일어나 가슴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발작이 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죽일 거예요. 무표정한 옥사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구급차를 부를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꼭 움켜쥐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갈게.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등 뒤로 저주를 퍼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당신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나탈리아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으로 몇 분 더 머물렀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몰랐어요. 타니아 이모는 항상 당신을 괴물로 묘사했어요. 알아요. 옥사나는 앙심을 품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현실을 왜곡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나탈리아가 떠났을 때 옥사나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요구를 기대하는 긴장도, 조작된 죄책감의 무게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냥 평화. 이고르는 얼굴을 감은 채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어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울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죽었대요. 옥사나는 놀라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돈을 많이 줄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말의 대가를 이해하면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발이 차가워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옥사나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은 결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달이 달린 ATM에 불과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고어는 걱정에 거의 미쳐버릴 뻔했지만 옥사나는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를 쫓아간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협박이 소용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30일 동안 저항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의는 중립적인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타티아나는 더 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는 겸손한 척하며 말을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지도 모르지? 옥사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아마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요? 체면을 지키려는 한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좋아. 합리적인 도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들은 한 달에 10,000루블과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을 협상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이를 악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씩씩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옥사나는 말투를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처음 몇 달은 긴장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000를 받았고 처음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르는 조금씩 어머니의 주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옥사나가 임신을 발표할 때까지 그녀의 손자의 소식은 타트티아너의 삶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다시 나타났지만 요구가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뜨고 장난감을 구입하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옥사나는 처음에 회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깨닫기 전까지는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성 본능이 다시 태어나 이제야 손자를 향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아기 옷을 개고 있는 동안 타티아나는 옥사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가족이 수입의 원천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파에서 듣고 있던 이고르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만약 포기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노예였을 겁니다. 옥사나는 미소를 지었다. 방금 그녀에게 강탈은 둘이서 하는 게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맥심이 태어났을 때 타트티아너는 완벽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조언자이지만 권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합의된 것보다 더 많은 루블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맥심은 자랐고 옥사나는 승진했으며 이고어는 어머니에게 자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자가 할아버지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타티아나는 옥사나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존엄성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당신은 제게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요. 그들이 원하면요. 이제 그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타트티아너는 기생충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방문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옥사나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참된 가족은 의무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때때로 그녀는 아들의 품에 안겨있는 손자를 보았을 때 순수한 이기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옥사나는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기 위해 잔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 사랑받는 것입니다.